자, 지금부터 고1 중간 기말 대비 향수와 관련된 작품으로 향수 설명과 연관 작품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향수는요, 제목 자체가 요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담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향수라는 것 자체가 고향이 그립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고향을 소재로 하는 작품들은 두 가지 방향성을 갖습니다. 그리움을 얘기한 것과 변해버린 그 고향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이렇게 두 가지 방향성을 갖고 이 작품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향수는 먼저 보시면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예리하게 지질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자, 지금부터 네모 쳐놓은 거는 향토적 혹은 토속적 소재, 그래서 고향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소재입니다. 자, 예리하게 지질댄다, 휘돌아 나가고, 자, 이 부분은 청각이고요. 그 다음에 휘돌아 나간다라는 건 시각입니다. 어느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심상 물어보는 게 달라지니까 여기는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름 울음 우는 곳. 자, 이 부분은 공간각적 심상으로서 황소의 울음소리를 금빛이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각에서, 울음에서 금빛으로, 시각으로의 전이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1번은 지금 그 원경에서 멀리서 봤을 때의 마을의 모습, 그래서 원경에서 코앞에 있는 여기 황소까지의 근경으로의, 자, 이걸 바꿔서 근경 원경 하면 안 돼요.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시선 이동에 따라 쓰여지고 있고, 여기 공간각적 심상이 사용되는데 청각에서 시각의 전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여기는 공감각이 아니라 시냇물의 소리와 그 다음에 휘돌아 나가는 모습을 각각 설명하는 거라는 걸 생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 연마다 그곳이 차마 꾸맨들 이치리야 라고 하는 요 내용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자, 요거는 차후에 추가해서 뒤에 뒷부분에서 요 후렴구의 기능 부분에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질화로에 재가 식어진다, 재가 식었다, 요거는 촉각입니다. 피부로 하는 거죠, 식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시간이 많이 변했다라는 것, 경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인밭에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린다, 그래서 청각이 시각으로 이렇게 변화해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각의 시각화,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요.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자, 요거는 여유로운 모습이야. 특별하게 할 일이 없으니까, 긴장되거나 이런 게 아니어서 평화롭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여유로운 모습 정도가 드러난다고 보면 되겠고요. 집배기를 돋아 고이시는 곳, 흙에서 자란 내 마음에서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여기서 파란 하늘빛은, 자, 산이 있으면 이 사람은 시골 구석, 산이 있는 이런 마을, 거기에 시냇물이 이렇게 휘돌아 나가는 그런 마을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고 있던 화자,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있는데요. 그 화자가 저 밖에 있는, 산 너머에 있는 외부 세계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그리워하는, 외부 세계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부 세계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고요.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풀섭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자, 그래서 이거는 그 어렸을 때 풀밭을 뛰어다니며 그렇게 놀던 모습, 그리고 외부에 뭐가 있을까 하고 떠올리던 모습, 그때를 떠올리고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전설 바다, 바다는 고향에 있는 물건이 아니다. 나머지는 네모가 쳐져 있는데 여기는 안 쳐져 있죠. 그래서 바다는 고향에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 요거는 어린 누이의 검은 귀밑머리, 요걸 표현하기 위한 것. 그래서 여기 같은 그랬으니까 지급법이 사용이 됐습니다. 고향의 대표 소재가 아니라는 거. 이거 정말 착각하게끔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이삭을 줬던 곳이다. 그래서 여기는 가난한 삶, 여기 따가운 햇살, 따갑다 그래서 촉각입니다. 하늘에는 성금별, 듬성듬성 떠있는 별이 알 수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그래서 모래성 요런게 동화적 분위기라고 얘기해요. 서리 까마귀 우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우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여긴 청각이 되겠죠. 도란도란 거린다 그래서 의, 성, 어를 통해서 역시 청각적 심상과 단란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답고 단란한 모습.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심상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후렴군 조금 이따 보실 거고요. 네모친 것과 전설바다 착각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공간각적 심상은 반드시 나올 겁니다. 특히 전이랑 관련된 게 나와요. 자, 그 다음 후렴구의 기능을 보면 각 연에 시상을 매듭 짓는다, 마무리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과 연을 구별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에 똑같은 데 들어가 있어서 통일성을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 안정감을 주고요. 운율을 형성하는 게 형식상의 특징이고요. 내용상의 특징, 요게 이제 우선이 되는데, 화자의 정서가 표현이 된 겁니다. 여기는 지금 서리법이 쓰였다는 거하고, 서리법이 쓰였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한다는 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한다라는 걸 포인트로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한다. 자, 그 다음에 이 작품하고 좀 성격이 비슷한 작품이 요 김상옥의 사양이라는 작품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를 떠올리고 있고요. 그러면 뭐 개울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초가집 같은 것들을 떠올리고 있고, 송아지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그 빈대떡 같은 것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봄나무를 떼오는 그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마을, 요걸 생각하니까 애젓하다. 그래서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그대로 드러나는 건데, 자, 요거는 정주용의 고향이라는 작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워하던 고향은 아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워하던 고향은 아니다. 즉 여기는 이 부분만 봐도 변해버린 고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던 고향은 아니다. 산꿩은 알을 품고 뻐꾸기 제철을 것만, 산꿩, 뻐꾸기 이런 거 동그라미 치는 거는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 마음은 재고행 지나지 않고 내가 떠돌고 있는 것 같답니다. 오늘도 산 위에 매 끝에 홀로 오르니 흰 점꽃, 여기 이제 의인화가 됐네요. 반갑다 웃고. 자, 그 다음에요.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 나고. 그러면 자, 이 풀피리 소리는 지금 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니까 과거의 모습이 지금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쓰디쓰다, 이게 안타까움이나 이런 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도 하늘은 높으다. 하늘은 있는데 하늘만 높답니다. 그러면 지금 동그라미 친 것들은 결국 뭐냐면 자연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곳에 살던 고향 사람들은 지금 어디론가 사라져서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 때 그 농촌 파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야반 도주하거나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지금 그런 모습들을 변해버린 고향에 대한 안타까움을 좀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다. 요게 지금 포인트가 되는 작품이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외할머니의 귀한 텐마루는 요거는 영복, 비상, 박영민, 그거에 같이 실려있는 작품입니다. 비교되는 거로는 이쪽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외할머니의 집 뒤안에는 요건 이제 산문시죠. 지금 보다시피. 자, 외할머니가 그리움의 대상이에요. 뒤안 텐마루. 두 장땅땅 머독빛한 텐마루가 걸려 있었습니다. 비읍니다 형태. 이 텐마루는 외할머니의 손때와 그녀 딸들의 손때로 날마다 칠해져온 것이라 하니, 그러니까 여기 이 텐마루는 어떤 것인가요? 텐마루는 즉 이 가족의 역사가 담겨있는, 그 다음에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흔적이 담겨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내 어머니의 처녀 때의 손때도 꽤나 많이나 묻어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도나 많이 문질러서 언제나 이미 때가 아니라 한 개의 거울로 반질반질 닦여져서 내 얼굴을 들이비칩니다. 그래 나는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듣게 되어 바로 어디 갈 곳이 없어 된 날은 이 외할머니의 텐마루를 찾아와 외할머니의 장독대에 뽕나무에서 갖다주는 오디 열매를 약으로 먹어 숨을 바로 합니다. 자, 지금 보다시피, 자, 요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결국 요 텐마루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뭔가 안식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곳의 공간, 즉 외할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나를 어떤 잘못이 있어도 나를 받아주고 보듬어주던 그런 분의 모습으로 그려진다라는 걸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외할머니 얼굴과 내 얼굴이 나란히 비쳐있는 이 텐마루에서까지는 어머니도 꾸지람을 가지고 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의 텐마루에 얽힌 외할머니가 난 그립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시입니다. 여기는 그립다라고 하는 말은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그런 걸 떠올려가면서 쓴 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바탕으로 여러분들 작품들 좀 풀어주시면 좋겠고요.